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오늘은 동부 센트레빌 회원가입 영역 중에서 약관 동의하기 부분 함께 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조인 1이라는 이 파일명을 가지고 우선 본인 인증 페이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이지를 열어보면 바로 이 페이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약관 동의 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필요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한 다음에 조인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2번을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 2번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캡처 뜬 디자인을 같이 보게 되면 회원가입과 그리고 내용 그리고 현재 스텝을 알려주는 공간까지는 디자인이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약간 동의하는 부분, 이 동의하는 영역부터 이 버튼까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영역을 드러내고 우선은 스텝까지 제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콘텐츠에서 스텝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럼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이 부분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약관 동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이전 시간 했을 때는 동의, 뭔가 현재 위치를 활성화된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클래스 on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현재 페이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클래스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각 페이지 따로 디자인할 필요 없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HTML 쪽 해볼 텐데, 지금 이 텍스트들은 우선은 요 제목, 부모부터 해야겠죠. 제목이 현재가 지금 H2로 했으니까 H3겠죠. H3 어떤 div, 체크박스, 반복이네요. H3. 그러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H3부터 디자인을 할게요. 클래스 H3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페이지마다 H3는 각각 디자인 패턴은 같겠지만 어떠한 깊이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H3인데 좀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3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div를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div 넣어주고요. 이것은 약관 동의하기, 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div를 할 거예요. 간혹 이 부분을 스크롤이 있다고 해서 텍스트 에어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가 아니라 tekst 에어리어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디자인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iv로 해서 오버플로 오토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죠. 바로 인풋에 타입의 체크박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이블 필요하겠죠. 레이블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폴을 넣어줍니다. 아이디랑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폴을 매칭을 시키고 그대로 영역을 둡니다.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반복된다고 했죠. 제목 div 체크박스, 이쪽도 제목 div 체크박스, 제목 div 체크박스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게 되면 이제 영역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이디가 충돌나서 빨간 불이 켜졌는데 아이디 충돌되는 거 유지하지 않고 보완해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 텐데 약간 좀 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복사 붙이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복사 붙이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연습은 하는 거겠지만 뭐 늘 말을 하지만 이 복사 붙이기 할 때는 지금은 뭐 그냥 복사 붙이기 하지만 이전 앞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지금 만약에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디자이너 분들이 주신 그 PSD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재현해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코딩 앞으로 취업해서 코딩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을 이렇게 이미 오픈되지 않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트레이닝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 체크박스 다 넣어 주었고요. 이 내용 부분 넣을 텐데 지금 많이 협소하죠. 그래서 좀 강제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강제로 크기를 좀 늘려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 500 정도 줘볼게요.
이런 디자인인데 오버플로 오토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패턴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 어제 약관동에는 거의 다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한번 넣어줄게요. 지금 보면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선은 안에 약관 안에 제목이 있고 제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 UL, LI, LI 안에 또 LI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1장, 2장 해가지고 숫자 넘버링을 쭉 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쪽은 괄호로 돼 있네요. 그럼 위에랑 밑에는 약간 패턴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UL이고 밑에는 OL이 활용이 됐으니까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세 번째나 첫 번째는 패턴이 같네요. 그러면 총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패턴을 우선 첫 번째로 찾아야 돼요. 약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짧은 편이거든요. 좀 사이트 큰 데를 가게 되면 약관이 굉장히 길어요. A4 용지 한 10장 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텍스트 치고 그리고 구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분리시 붙는다던가 아니면 숫자 넘버링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구조를 만들 줄 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패턴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약관 동의하기 페이지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왼쪽 위에 이곳에 카드 섹션 하나 링크를 넣어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것은 그 영상은 숫자를 어떻게 빨리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약관 동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OLLI, ULLI 이런 리스트의 종류의 별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은 제목이라고 했죠. 위에도 H3였어요. 그럼 여기는 H4겠죠. 그러면 구조를 우선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H4로 두는데 여기서는 클래스를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부모 안에 있는 패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를 넣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H4가 들어가면 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는 내용이죠. P 요소로 해서 문장으로 해서 내용을 하고 UL, LI예요. 그럼 UL에다가 LI 넣습니다. 근데 LI가 많이 있죠. UL 안에 LI, UL에는 또 LI가 또 있어요. 그러면 미리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각각 있네요. 구조가. 넣어주고, 이게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LI 안에 하나, 둘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죠. 내용 안에 내용, 내용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죠. 이 리스트 구조를 미리 잡아줍니다. 텍스트 쓰고 구조 잡고 하게 되면 굉장히 느려요, 작업이. 그래서 구조부터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랑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이기. 그래서 여기 잘 모르면 엔터 한번 치시고 구조를 잡기 위해서 여기 내용 들어가고 리스트 2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없으니까 하나 둘 되고 마지막 건 필요 없고, 그리고 텍스트가 한 줄이기 때문에 한 줄로 그대로 놓고요. 자, 다음에는 다시 한번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게 돼요. 제목, 내용을 한 번 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리스트 구조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구조도 있는데, 두 번째 리스트 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은 OL, LI가 주로 많고요. 앞에 제 몇 조 뭐 이런 거 있죠. 1장, 2장 이런 것들은 카운트로 제가 작업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링크가 하나 아까 나갔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H4예요. H5. H4랑 5가 계속 나가는 것 같네요. 이 div에서 H4가 들어가게 됩니다. H4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HT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들어오게 되죠. P 요소. 그리고 H5 OL LI예요. 그러면 H5에 OL LI 넣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패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플레이스로 할 거예요. 어떤
플레이스가 뭐냐면 찾기, 바꾸기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쫙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랑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플레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와 복사 붙이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한 번에 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위랑 좀 다릅니다. 우선 위에 완성하고 밑에 있는 거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약관 동의를 약관 같은 이 리스트를 작업하려면 보통 텍스트 문서로 와요. 대부분 뭐 오피스 문서로 온다던가 아량글 문서로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오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그 디자이너 분들은 요 내용을 넣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패턴만 그려주고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는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컨텐츠 요청서에 들어있는 어떤 문서를 참고를 하신 다음에 이게 글씨를 복사 붙이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관 같은 경우에는 글씨 오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어디 페이지든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이트는 다 문서잖아요. 그 문서들은 요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 오타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복사 붙이기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책임 소지 여부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보고 쳤다 라고 했을 때 오타가 생기게 되면 퍼블리싱 팀이 다 수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PSD에 있는 것 또는 기획 팀에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는 게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복붙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맞춰주고 붙이기,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구조 안에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복사 붙이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하게 되면 텍스트를 한 줄 다 복사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한 단어, 트리플 클릭하면 한 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코딩을 위한 것도 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 편집하는데도 똑같은 단축키거든요. 단축키라고 보기지만 똑같은 팁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플 클릭 하시게 되면 한 문단을 다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BR까지 줄레림까지 가끔 복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랑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타율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이기, 트리플 클릭, 알트 탭, 복사 붙이기 하시고 백스페이스 한두 번씩 눌러주시면 이제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따라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이거는 플레이스라는 거로 작업을 할 텐데, 플레이스는 바꾸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죠. 리플레이스 작업을 할 건데 복사를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하고 이 구조는 그대로 둘게요. 구조 두고 맨 바닥으로 다 붙일게요. 붙이고 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거 텍스트는 그대로 들어왔지만 사실 이게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패턴을 잘 찾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패턴 제1, 제2, 제3 이러겠지만 제라는 것은 무조건 앞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사이트를 볼까요? 제라는 거 앞에 제 숫자는 전부 다 앞에 제목이에요. 그래서 H 요소로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제라는 거 앞에는 무조건 앞에 제목 붙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H4로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들여쓰기까지 해서 요만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블록을, 이건 모든 에디터마다 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블록을 씌우고 제라는 걸 찾습니다. 요 블록을 제라는 거 블록하고 컨트롤 H 하게 되면 모든 제를 다 찾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부분에 붙이기를 하게 되면 앞에 들여쓰기와 H4가 각각 붙여넣기가 되죠. 그럼 이 제 앞에 붙은 것을 H4로 바꿔주는 건데 제가 붙어야겠죠. 예. 그냥 이 제라는 텍스트는 앞에 들여쓰기와 H4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replace 앞에 붙죠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컨트롤 Z하고 다시 한번 replace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단계 패스하고 replace, 그 다음에 쟤는 이쪽은 또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cancel, 다음 거 plac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 여기 뭐 저기 같은 뭐 지금 CC지만 다른 버전 같은 경우에 단축키도 있을 거예요. 건너뛰기 단축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들여쓰기 제 해서 들여쓰기 해주고, 다음 들여쓰기 건너뛰기 그 다음에 들여쓰기 건너뛰기 들여쓰기. 이걸 패턴을 빨리 하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단축키가 없어서 단축키가 있으면 되는데, 한번 단축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단축키가 안 되네요. 들여쓰기 여기서 들여쓰기, 다음 들여쓰기 건너뛰기 들여쓰기 여기도 아니네요. 이전 다음 들여쓰기 그래서 이전 들여쓰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H4가 다 들어가 있죠.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닫기 부분을 하는데, 닫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슬래시 누르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 닫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에디터가 여기서 닫기를 넣었을 때 H4로 닫히셨으면 그대로 계속 작업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복사를 합니다. 복사, 붙이기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H4만 찾아서 뒤에 계속 다 붙여버려요. 이게 구조를 맞추고 텍스트 복사 붙이기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지금은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후다닥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AC5가 있죠. AC5 같은 경우에는 조가 AC5예요. 그러면 찾아서 바꿔주면 됩니다. 조만 찾아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찾기 불편하죠. 그러면 H4 요 부분을 H4라는 숫자만 이렇게 불러오고 씌운 다음에 컨트롤 H, 이거를 모두 다 H5로 바꾼다는 거예요. H5로 바꾼다고 하고, 그리고 찾는 거죠. 바꾸기 장은 아니죠. 건너뛰기, 그 다음에 바꾸기 그 다음에 바꾸기. 이게 조가 훨씬 더 많으면 H5로 전부 다 하고, 장만 H4로 하는 것도 더 빠른 방법이겠네요. 자, 그리고 조도 바꿔야겠죠. 바꾸기 장은 패스, 바꾸기 다 조네요. 조, 여기는 장, 여기는 조, 장, 조.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H4와 5는 코딩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OLLI잖아요. 우선 P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면 본 약관은 패턴을 찾아보는 거예요. 본 약관에, 그리고 또 일반 텍스트는 페어는 패턴이 없네요. 일반 텍스트는 페어는.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유지가 돼야 되니까 들여쓰기 포함 복사하기, 그리고 붙이기, 이렇게 넣는 것이죠. 그리고 P 요소로 될 부분은 이렇게 전부 다 찾아서 붙이기 해줍니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붙이기 하고요. 그리고 계속 찾습니다. 앞에 숫자가 없으면 P 요소니까요. 네, 그리고요. 자, 이 부분, 여기도 H4가 돼야겠죠. 그리고 P 닫기를 해줘야겠죠. P 닫기, 이 부분도 복사, 붙이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P 찾아서 뒤에 붙이고, P를 찾아서
P를 찾으면 되겠죠. 뒤에 붙이고 여기에서는 BR 2번 쳐야겠죠. 왜냐하면 내려쓰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P를 했고요. 여기 P도 붙이고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붙이고 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스트 쪽 해봐야 되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전부 다 li를 다 넣어버립니다. 전부 다 모든 숫자는 앞에 li가 다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들여쓰기라든지 OL 열고 닫기는 따로 해줄게요. 그러면 li 이렇게 복사를 해버려요. 들여쓰기 돼 있는 거. 그리고 홈 붙이기, 여기 와서 홈 붙이기, 밑으로 방향키 홈 붙이기, 밑으로 방향키 홈 붙이기, 밑으로 방향키 홈 붙이기, 이런 식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P가 되고요. 여기도 숫자 앞에 붙이셔야 되지 줄레림 된 거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애먹어요. 읽기 힘들어서. 그래서 숫자 앞에만 li가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 야근하게 되고, 이런 간단한 페이지도 되게 오래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 제목을 안 달았네요. 좋으니까 H5 이런 식으로 작업을 찾아서 붙여줍니다. 여기는 P네요. P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주죠. 자, li 열었죠? 이제 li 닫혀주는 작업도 해야 돼요. li 닫혀주는 작업은 쭉 올라와서 li 닫히는 거 복사하기, 그리고 li 부분 end, 밑으로 방향키 end 키, 밑으로 방향키 end 키. 여기는 P네요. P 닫기 안 해줬고요. 열고 닫기도 체크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li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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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기 하고, 이쪽도 닫기, 닫기, 이쪽도 닫기. 줄이 한 줄, 두 줄이 됐을 때는 두 줄 쪽에 해줘야 돼요. 이 중간에 됐다고 해서 바로 li 치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이쪽도 내려와서 P 닫았고 li 닫았고, 그래서 li 닫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장을 또 읽어보면 돼요. 무슨 경우, 뭐뭐 있습니다, 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끝났다고 딱 생각이 들죠. 근데 이용이 뭔가 문장이 끊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으면 밑에 분명히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넣어주면 이게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li는 다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는 1 가로 1점을 이제 구분시켜주면 돼요. 1점은 첫 번째 뎁스, 1 가로는 두 번째 뎁스니까 OL이나 들여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우선 OL 부분 한번 해볼까요? OL,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 자, 이 부분 시작됐죠. OL 됐고, 이 부분에서 닫아주고, 닫아주는 거 뭐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시하셔도 되고, OL 나중에 닫게 해주셔도 되고, OL 해서 쭉 내려서 제목 전에 닫혀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붙이기에서 앞에 슬래시만 넣어주셔도 되고, 자동 닫기 대신에 에디터 있으면 이 자동 닫기 에디터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서 붙이기 슬래시 넣어주고, 여기서도 붙이기, 여기서도 슬래시 넣어주고, 만약 중간 작업 이런 뎁스까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해주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뎁스 1점은 첫 번째 뎁스죠. 1점 첫 번째 뎁스, 2점이 두 번째 뎁스이기 때문에 들여쓰기 한번 해주고요. 여기에서 li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li가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되고, 그리고 OL 닫기를 여기 안에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구조, 리스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아직 ULLI나 OLLI 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익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OLLI, ULLI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죠. 이런 거는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열고 닫기. 1점은 첫 번째 뎁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패스하면 되겠죠. 두 번째 뎁스까지 있죠. 숫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쭉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 전까지죠. 조 전까지고 여기 조가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닫아주지만 여기서 괄호는 들여쓰기. 왜냐하면 두 번째 뎁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뎁스 안에서도 OLLI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 안에 포함되는 OLLI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닫아주는 게 포함된 관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까처럼 복사 붙이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아까는 몇 줄 안 됐고 패턴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조 다 만들어 놓고 복사 붙이를 했지만 지금은 엄청나진 않지만 많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미리 텍스트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구조를 따다닥 쫙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뎁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두 번째 뎁스까지 있지만 닫기 해주고, 두 번째 뎁스에서 들여쓰기 해주고, 두 번째 뎁스에 대한 OLLI 넣어주고요. 네, 닫기 해준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가 포함돼야죠. 두 번째 뎁스는 LI가 무조건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법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뎁스 완성을 시키고요. 여기도 OLLI 없죠? OL 잡아주고 슬래시 닫아주고, 얘 계속 보시다 보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 하기 전까지 해주고요. LI 닫아주고, 여기도 OL 해주고, 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뎁스고, 괄호 있으면 두 번째 뎁스고, 이 상태에서도 열고 닫기 OL이 필요하죠. 두 번째 뎁스 안에 OL 있을 때는 LI를 포함해줘야 되고요. 다시 이제 OL이 또 필요하니까 미리 복사해 놓고 이쪽 OL 해주고, 그 다음 제 들어오기 전까지 OL 넣어주고, 슬래시 닫아주고, 두 번째 뎁스는 들여쓰기, 앞에 OL 들여쓰기, OL 두 번째 뎁스 닫아주고 들여쓰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뎁스가 두 번째 뎁스를 감싸주기 때문에 LI를 포함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OL을 첫 번째 뎁스 복사해주고, 첫 번째 뎁스 찾으러 다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여쓰기 없고요. 첫 번째 뎁스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관이 구조가 완성이 됐죠. 자, 사이트 볼까요? 지금 방금 제가 코딩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들여쓰기 잘 되어 있죠?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디자인만 잘 넣으면 되는 거죠. CSS만.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은 되게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거 그냥 복사 붙이기 할게요. 아까처럼. 복사하고 그 다음 뎁스 div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붙이기 넣어주고요. 들여쓰기 해줍니다. 들여쓰기 하는데 이 부분은 h4였어요. 그래서 h4를 넣어주고요. 여기는 ul이죠. 앞에 점이 붙었기 때문에 ul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li가 붙습니다. 그러면 li 닫기 넣어주고, 그리고 앞에 붙이기 해줍니다. 그러면 구조 완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HTML 구조는 끝난 것 같아요. 아, 밑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아예 밖으로 넣어야죠. 체크박스 밖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div 해주해서 bpf 센터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a 요소 넣어주고 버튼을 넣어줘야겠죠. 회원가요. 이렇게 버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은 완성이 된 것 같네요. 한번 쭉 올라가 보고, 이제 콘텐츠 영역,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죠. H3. 자,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H3 디자인 해야 돼요. 자, 디자인 하기 전에 요 이미지를 꺼내 봐야겠죠. 이렇게 앞에 블릿이 붙었어요. 지금 디자인 보게 되면 이렇게 요 블릿이 붙었기 때문에
요 분리실 좀 찾아야 됩니다. 없나? 없는 것 같네요. 없으면 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비포로 그냥 처리할게요.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텍스트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18픽셀이네요. 18픽셀이고 컬러는 222 18픽셀에 2 나눠보기 해주고요. 여기는 serve.css 들어가죠. 여기는 회원가입 쪽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이지만 지금 H3는 여기저기 많이 나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날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 H3 할 차례죠. 여기 H3 H3는 서브점이 아니라 스타일점 모든 페이지 공통은 스타일점으로 들어갑니다. H2 있죠. H3일 경우에 아까 폰트 사이즈가 18픽셀이었죠. 사이즈가 18픽셀 하고 컬러가 2였어요. 이렇게 클래스 H3일 경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분리시 붙는다고 했죠. 분릿 한번 볼까요? 분릿의 크기는 4픽셀에 4픽셀 4픽셀에 4픽셀이고 요 색깔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포였죠. 비포에 콘텐트가 들어갑니다. 콘텐트가 들어가는데 가로 세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주고요. 14픽셀 몇 픽셀이었죠? 4픽셀 4픽셀의 높이도 4픽셀에 배경색이 존재하는 사각형이었어요. 그만큼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백 있죠? 8픽셀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8픽셀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앞에 다 분리시 붙죠? 폰트 굵지 않죠? 그러면 H3에 폰트 웨이트가 노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비포에다가 버티컬 라인 넣어줬습니다. 버티컬 라인 미들 넣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데 잘 안 온다 싶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플러스 값을 올려야겠네요. 4픽셀 정도, 5픽셀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H3는 다 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해주는 게 편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백 부분인데 지금 위에 여백과 아래 여백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대충 넣고 하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하죠? 그러면 H3의 위아래 여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50픽셀 밑으로는 20픽셀이네요. 50에 20. 자, H3의 마진으로 50에 20을 넣습니다. 그래서 각각 띄워줄 수 있도록 해서 여백 다 들어갔어요. 자, 다음에는 이 박스 부분이죠. 이 박스는 우선은 스크롤 생기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안에 있는 내용도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위에 선이 있고 아래 선이 있죠. 위에 선은 이 색상이고요. 굵기는 2픽셀.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서브 페이지 전용이기 때문에 서브 그대로 둘 거예요. 여기 어그리 박스라고 제가 만들어 놨네요. 어그리 박스에 위에 선이 들어갑니다. 아래 선도 있었죠. 아래 선은 1픽셀 부분에요. 보더 버텀 넣어줍니다. 그러면 위아래 선 다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스크롤은 나중에 처리합니다. 왜냐면 요 안에 디자인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체크박스는 여백을 주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 디자인이 다음에도 또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체크박스는 계속 돌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여백은 이 박스 밑으로 여백을 주셔야 돼요. 28픽셀을 이 박스 밑으로 여백을 주겠습니다. 선 밖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으로 줘야겠죠. 자, 이렇게 주고요. 체크박스 이제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체크박스 디자인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체크박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요 위에 링크를 하나 넣어 드릴 텐데, 체크박스 디자인은 CSS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라는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크박스는 날리고 그리고 레이블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계속 여기저기 활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요 체크박스죠. 체크박스는
style.css에서 제어를 하겠습니다. style.css는 모든 페이지 공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풋의 타입이 체크박스일 경우에 이 체크박스는 오파시티로 하셔도 되고요. 포지션 날려도 되는데 그냥 포지션으로 날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 레프트에서 마이너스 4000% 뭐 3000%에서 멀리 날려버리고요. 체크박스 다음에 오는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죠. 디자인을 하는데 바로 이 체크 전 단계 바로 얘를 넣어야 돼요. 27 픽셀 비포에 넣을 거예요. 컨텐트 비포와 컨텐트는 세트고요. 가로 세로 옆으로 붙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으로 붙여줘야 되고요. 가로는 27 세로는 27 픽셀을 넣어줘야지 배경에 꽉 들어가겠죠. URL로 해서 이미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이미지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음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뭐 좌표 넣어주시면 딱 맞겠네요. 좌표 계산하는 법은 요 꼭지점 잡으시면 되죠. 꼭지점에서 쭉 나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가시면 가로 세로 크기가 좌표입니다. 97에 60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97에 마이너스 60 넣어주시면 이제 앞에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죠. 네, 사이즈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스크롤 27, 27인데 한번 보죠. 인라인 블록이라 그런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왔는지. 자, 비포인데 97에 60이었죠? 90에 60을 넣었네요. 97에 60으로 넣었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이제 텍스트도 좀 정리를 해야겠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간격 주면 가운데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14픽셀에 2 그래서 이 부분에 레이블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레이블의 디자인 해줘야 돼요. 14픽셀에 2 하고 줄간격은 옆에 있는 이미지 크기만큼 주시면 이미지와 딱 떨어지게 들어가죠. 안 맞는 이유는 버티컬 라인 미드를 한번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요 여백 8픽셀을 비포에 주셔야 되죠. 비포에 마진을 주셔야 됩니다. 마진을 줘야만 이미지에 영향이 안 가니까요. 배경이 있거나 선이 있으면 무조건 마진 씁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거 박스가 잘 안 맞았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 픽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10을 넣어줍니다. 8.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체크했을 때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체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CS3에서 체크드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가 돼 있을 때 레이블의 이전 단계 비포에서 디자인을 바꿔주는 것이죠.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냐,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배경의 좌표죠. 마이너스 픽셀이지만 X축은 움직이죠. Y축은 고정입니다. X축은 얼마나 더 움직이느냐, 여기에서 이만큼만 더 플러스 해주면 되죠. 32픽셀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9픽셀이죠. 자, 그럼 체크를 했을 때 바뀌죠. 레이블은 인풋이랑 ID4와 연결을 한 거예요. ID4랑 연결을 안 했으면 지금 체크가 반응이 안 들어갑니다. 레이블을 누르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체크 박스를 누르면 레이블도 반응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크돼 있을 때 앞에 물론 배경을 비포를 쓰지 않고 레이블에 배경을 주게 되면 지금 스프라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배경까지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배경만 보여지게 되려면 레이블을 쓰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 안에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은 위에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 크기가 같죠? 그러면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여백도 들어가 있네요. 이 여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여백이 30픽셀, 위로 여백이 36픽셀, 35픽셀이네요. 35에 30. 그러면 이거는 serve.css, 요게 패딩이
박스에 들어가죠. 35에 30픽셀 좌우 균등하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어그레이 박스 안에 있는 H4를 잡아서 일괄 처리를 해줄 거예요. 디자인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 처리고요. 줄 간격 초기화 해줘야 되고 17픽셀에 2가 되네요. 폰트 사이즈 17픽셀 컬러 2가 되겠죠. 그리고 줄 간격 초기화 시켜줍니다. 자, 이건 전부 다 똑같게 되죠. 폰트 웨이트 노멀 해주게 되면 다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AC5 해볼까요? AC5일 때 디자인은 바로 요 어디 되죠? 여기 있죠? 요 디자인이 되겠죠. 이 부분이고 14픽셀 그리고 2네요. 폰트 사이즈 14픽셀에 컬러 2가 들어가게 됩니다. 폰트 웨이트 노멀 그대로 주고요. 줄 간격 100% 그대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제목도 다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서로 여백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 개 있을 때 그리고 얘랑 붙었을 때 두 개 다르죠. 그래서 한 개 있을 때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한 개 있을 때가 진짜 여백이니까. 그 나머지 값만 주면 되겠죠. 12픽셀이네요. 그러면 H4에 아래로 12픽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2픽셀 뺀 나머지가 H5의 여백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H5 15픽셀이네요. 15픽셀의 밑으로는 줄간격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15픽셀 그러면 H5는 위로 15픽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개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여백은 확연히 차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백을 다 일괄 처리를 크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P 요소만 한번 해볼게요. P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줄 간격이 있네요. 줄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값을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줄 간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26픽셀의 줄 간격은 요만큼이니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 간격. 우선은 전부 다 P 요소, 모든 박스의 P 요소일 때 줄 간격은 26픽셀이 들어가고요. 아까 요 여백을 잰 이유는 바로 밑으로 여백, H5의 밑으로 여백은 8픽셀로 넣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8픽셀 줄 간격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문장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문장 한번 글씨 크기도 볼까요? 아까 넣었었나요? 글씨 크기를 13, 14 정도. 아, 글씨 크기는 안 넣었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3픽셀의 크기는 777. 폰트 사이즈 13픽셀에 컬러 777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 되는데 좀 기본 리스트 ULLI부터 한번 해볼까요? ULLI는 바로 이 부분이죠. LI의 LI 안에 있는 LI는 이미 대시를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 글씨 크기는 전부 다 같네요. 글씨부터 한번 잡아보죠. 14픽셀 컬러는 777 14에 777이네요. 그럼 다 똑같네요. 이거 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왜냐면 문장과 리스트가 크기가 다르면 크기가 아래로 들어갈수록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은 더 커졌으니까 두 개 같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UL이죠. 그 일반 리스트는 UL이에요. UL 안에 있는 LI는 폰트 사이즈가 14픽셀 그리고요, 컬러도 같습니다. 777 컬러 같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고, 다만 이 LI 첫 번째 뎁스 있는 LI가 중요하죠. 첫 번째 뎁스 LI, 두 번째 뎁스 LI 각각 디자인이 달라요. 첫 번째 뎁스 LI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이 첫 번째 뎁스 LI 잡는 것은 이 박스의 바로 자식이 UL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UL일 때 UL 안에 LI 얘는 이 두 번째는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뎁스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앞에 앞에 블릿을 넣으려면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비포로 넣어주고요. 컨텐트로 만들어줍니다.
컨텐트를 비포 컨텐츠 하는 이유는 아까 사각형 만들려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넣어 주셔야지 옆으로 쌓이면서 가로 세로 넣을 수가 있죠. 가로 세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버티컬 라인 미들로 해서 픽셀로 한번 넣어 줄게요. 그럼 요 사이즈 한번 봐야겠죠. 2픽셀이네요. 2픽셀에 888 여백도 한번 볼게요. 2픽셀 8887 그러면 마진 7 2픽셀 888 그리고 버티컬 라인은 마이너스 2픽셀 정도 넣어줘 볼까요? 앞에 블릿이 들어갔고 버티컬 라인 미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스와 첫 번째 뎁스가 앞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뎁스 UL에 여백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9픽셀의 여백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 LI 안에 있는 UL에다가 패딩을 왼쪽으로 9픽셀을 주게 되면 두 번째 뎁스는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줄 간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정보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캡처를 한 번 더 뜰게요. 더 길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에요. 두 줄짜리가 블릿에 두 줄짜리 현재 없으면 그대로 이대로 써도 되겠네요. 줄간격 보겠습니다. 26픽셀이네요. 줄간격이. 그럼 LI의 모든 줄간격은 26픽셀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 인증이 해제됐네요. 셀 고침에서. 됐네요. 자, 이렇게 줄간격 다 넣어주죠. 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위에 제목과 리스트가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H4에다가 아래로만 여백을 줘서 그래요. 위에 여백을 주면 안 돼요. 다른 것들과 부딪히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UL 아래나 P 아래에 여백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변수를 좀 줘야 돼요. UL 다음에 H4가 올 경우, P 다음에 H4 올 경우. 그게 좀 더 낫겠네요. 여백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여백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박스 안에서. 그러면 어그리 박스 안에 H4 다음에 P가 올 경우, P 다음이죠. P 요소 다음에 H4가 올 경우랑 P 요소가 아니라 UL 요소 다음에 H4가 올 경우에 여백을 갖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백은 자 보면 되죠. 여기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캡처 한번 뜰게요. 쭉 늘려보겠습니다. 500픽셀 정도로 늘리고, 자, 이 부분이죠. 캡처 한번 뜨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간격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 줄간격 우리가 줬었죠. 26픽셀 줬었나요? 26픽셀 여기 가운데라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였죠. 30픽셀. 그러면 이 부분은 H4로 패딩을 마진을 위로 탑으로 30픽셀 주셔야 됩니다. 패딩에서 영양 중계 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패딩 줘도 되겠네요. 패딩 탑을 30픽셀로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다 여백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쪽은 여백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변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여백이 안 들어간 거죠. 자, 다음 이제는 OLLI 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OLLI에서 제가 자동 넘버링이 있었는데 그 자동 넘버링을 현재 하게 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동 넘버링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정리를 그냥 해볼게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캡처를 좀 떠야겠네요. 좀 숫자 부분을 정리가 된 거, 이 부분 정도 캡처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캡처를 하고 좀 스크롤 내려서 이 정도에서 캡처 뜨고 보겠습니다. 여백에 대해서. 자, OLLI 한번 전체적으로 텍스트는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한번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14픽셀에 777 똑같네요. 그러면 14픽셀 777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줄간격도 한번 볼게요. 줄간격 확실하게 재서
27, 26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ULLI가 아니라 그냥 모든 LI, OLLI도 LI고 ULLI도 LI예요. 그럼 모든 LI를 좀 더 공통으로 다 넣어주면 밑에도 다 똑같이 되겠죠. 줄 간격 같은 것도. 자, 그 다음에 OLLI가 구분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OLLI에서 안에 이 부분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 띄어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떨어진 부분이 12. 그러면 12픽셀이면 이거랑 비슷한 거죠. OLLI에서 안에 OL이 있을 경우 이곳은 패딩이 12픽셀인 거죠. 자, 그러면 들여쓰기 다 들어가게 되죠. 한 번에 다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다른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6조와 OL 사이, 6조 조와 OL 사이, 이게 똑같네요. 이젠 여백이 거의 완성이 되었네요. 아, 여기 장이네요. 장과 OL 사이 여백을 보면 되는데, 장과 OL은 여기 패딩 30이 들어가 있거든요. UL과는 여기에서는 얼마 들었는지 봐야겠네요. 여기는 장과 OL은 거의 35픽셀이네요. 좀 다르게 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OL과 H4일 경우는 35픽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과 OL은 다 처리가 되었네요. 여기는 BL 한 번만 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이 아니라. 왜냐면 줄간격까지 넣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장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단 부분. 그래서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롤 한번 넣어볼까요? 스크롤 크기는 줄을 뺀 나머지 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만큼 152픽셀이네요. 그러면 어그레이 박스에 오버플로우 오토 넣고 152픽셀 높이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스크롤 다 생성이 되죠. 이렇게 스크롤이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오토도 필요 없고, 그리고 크기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박스는 예외로 처리를 해야겠죠. 어그레이 박스에서 오버플로우 n이라고 했습니다. OVN 오버플로우 none 해서 박스에 OVN이 붙으면 오버플로우가 비지블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없습니다. 오토 0이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그대로 여백만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겠죠. 회원가입 버튼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회원가입 버튼을 우리가 1번 한번 디자인 볼까요? 1번 디자인과 그리고 2번 디자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 버튼이 디자인이 같아요. 이게 자, 여기는 2번 디자인이죠. 1번 디자인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1번 디자인 버튼과 2번 디자인 버튼이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만들었던 1번 조인 1번 페이지를 넣으면 여기는 그냥 상속을 주었지만 이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btn type 1이라고 할게요. btn type 1이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인 박스 1에 한번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btn type 1. 그러니까 여기도 클래스를 버튼을 클래스 btn type 1로 넣어주고요. 아까 그 상속받은 조인 박스 1에 대한 a, 이것은 그냥 조인 박스 1에 대한 게 아니라 조인 박스 1에 대한 a가 아니라 그냥 btn type 1이에요. 모든 btn type 1은 같은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버튼이 그대로 나오게 됐죠. 이 버튼을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스타일 가이드이기 때문에 style.css로 옮겨줍니다. 이거는 버튼 전용이기 때문에 전부 모든 같은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번 페이지도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고 2번 페이지도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매주면 돼요. btn 센터라는 클래스가 들어가면 텍스트라인 센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렬이 되죠. 여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백은 이곳에서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이고 2픽셀이니까 52픽셀이네요. 그러면 체크박스 다음에 요 btn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얘만 클래스를 따라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체크박스 다음에 버튼 올 경우로 하죠. 만약에 인풋에 스타일로 넣겠습니다. 인풋 다음에 클래스 btn 센터가 오면 패딩이 위로 36픽셀이었죠. 65픽셀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줍니다. 인풋 다음에 btn 센터가 오면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레이블이죠. 인풋이 아니라 잘못 생각했네요. 레이블 다음에 btn 센터가 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체크박스 다음에 이젠 오는 겁니다. 레이블이든 라이드든 뭐든 btn에 바로 오면 전체 버튼 공통의 여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관동의 페이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약관동의 페이지 좀 많이 긴 영상일 수도 있지만 좀 패턴을 알고 좀 많이 페이지가 길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공통 부분 잘 찾아내시고 한 번에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체 공통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작업을 하실 때는 전체 공통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그 공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최소의 효과로 많은 양을 일괄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코딩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힘이 되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